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요즘 용산에서는 좌동훈 우희룡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요즘 뜨고 있는 스타 장관이 떠오르고 있는 데 대해서 좌동훈 우희룡이란 말이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결코 싫은 내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스타 장관의 탄생, 그야말로 세간의 많은 국민들이 이 한동훈이나 원희룡을 아주 기대를 갖고 쳐다보는 데 대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내심 반기고 있을까요? 통상 보면은 대통령 임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막강한 스타 장관이 떠오르게 되면 사실은 조금 거북살스러운 것이 대통령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스타 장관들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심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2022년 대통령 출범하고 이제 조각이 다 끝나자마자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장관들 열심히 뛰어라. 나 안 보여도 좋다. 대통령은 흔한 일이 뒷전에서 잘 보이지 않아도 좋다. 장관들이 스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 장관들을 갖다 키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 마음은 뭘까요?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흔한 얘기 영선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한번 못 해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권, 특히 여의도 정치권 또 취약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갖다가 많이 보는 이 보수 정당 체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그야말로 난타 맞으면서 이제 얘기할 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서울 중앙지검장 옆에 있는 가운데 작심 토로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박근혜 정부 한 4년 동안 물을 먹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즉 어쨌든 나라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뚝심도 있고 소신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허약하고 어떻게 심지가 굳지 못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중간평가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공천불가리,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니까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비교적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또 대통령과 그야말로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 즉 중간관리자로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스타들을 갖다가 전면 배치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겠다. 마침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일반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쪽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의 아귀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그와 같은 내분과 내홍과 분열, 아무래도 전열이 흐트러지겠죠. 그런 가운데 꽤 멋진 스타들을 갖다가 전면 배치해서 내년 총선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이 선거를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다. 즉 본인은 막후에서 총지휘하고 그다음에 전면에 나서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당대표, 그러나 선봉장으로서의 스타 정치인 키우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좌동훈, 우희룡. 거기다 지금 현재는 직무정지 중에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이른바 삼각편대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돌파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보관 속내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요즘 보니까 그와 같은 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지 한동훈 법무장관 정말 잘하고 있죠. 초기에 나이 좀 어리다고 법무장관을 갖다 깔아뭉개려 했던 민주당, 특히 이제 김남국, 뭐 나이는 더 한 장관보다 한참 아래입니다만은 그 뭐 어줍지 않은 말 갖고 또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 참 가짜 뉴스 갖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공격했을 때 예전의 장관들과 달리 한 장관 그 유명한 말 했죠.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김 의원은 무엇을 걸 것인가?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 때마다 또박또박 그야말로 논리로서 빈틈없는 논리로서 상대방의 그런 정치 공세를 갖다 봉쇄하는 그야말로 카타르시스까지 주었죠. 또 이재명 대표 어젠가요? 그젠가요? 66분에 걸친 장광사를 늘어놓으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자기 변명, 뭐 일방적 주장 하는 데 대해서 한 장관의 한마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판사님 앞에 가서 하세요. 국민들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 부리려던 마일리지 변경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살을 냈습니다. 바로 원상 회복 될 수밖에 없었죠. 원 장관이 그야말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벌였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막아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현재 직무정지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뛰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로이어, 법률가 출신이고 그 법 감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을 갖고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부당함과 불법을 갖다가 짚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추진력, 거기다가 또 말도 잘해요. 설득력 있는 한 장관이나 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어떤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추동력을 갖다가 확보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마 오롯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었을 때 그나마도 남는 한 3년 임기 한 2년 반 정도를 갖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바를 갖다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뒷받침, 추동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는 좌동훈, 우희룡이란 말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반색하면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마침 역대 이 정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 이후에 당시 이제 김영삼, 김종필 두 총재와 합당을 했기 때문에 YS가 사실상 후계자로 이미 굳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YS는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마침 오늘이 YS가 취임한 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30년 되는 해이군요. 2월 25일이죠. 자기 일을 끝으로 삼김시대, 즉 일반 구정치를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람을 쉽게 키우는 것은 법률가, 즉 대법관 출신의 감사원장 출신의 이회창을 국무총리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회창 이후에 한 텀 쉬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죠. 그때 통일부 장관했던 이용구 부총리를 갖다가 총리를 시킵니다. 이용구 총리 후임으로는 서울대 총장하던 이수성 서울대 총리를 갖다가 시킵니다. 이회창, 이용구, 이수성 이 세 사람은 97년 그 당시 경선 당시에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후계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 이회창 전 총리가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갖다 낚아채게 되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회찬, 이거 앞에는 이회창이고 이해찬, 그다음에 한명숙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총리를 시키고 함으로써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정동영이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김근태라든가 정동영이라든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시켰죠. 정동채라든가 이와 같은 이른바 스타 장관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후계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죠.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국무총리 둘밖에 없었어요. 이낙연, 정세균. 그러나 이낙연, 정세균 물론 이재명한테는 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 경선 후보 경선에는 이낙연, 정세균 다 뛰었고 물론 정세균 중도 포기했습니다만은 이낙연은 이재명과 그야말로 강력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이와 같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모든 걸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출범 30주년이라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뭐 하나회 척결이라든가 금융실명제라든가 상당히 보면 괄목상대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IMF 겨울에 IMF가 몰아닥침으로써 그런 분위기하에서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게 돼서 50년 만에 정권을 잃게 됩니다. 보수 정권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아무리 앞에 무슨 개혁 열심히 뭐 금융실명제 뭐 했다고 해도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된 겁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수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또 어쨌든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그래야만 한 2년 반 정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뭐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한 뭐 진실위원회인가요? 뭐 화해위원회인가요? 그 위원도 여당목 부결시켜버리잖아요. 저 민주당에서 분명히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도 깨는 것이 야당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도의 여소야대하에서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스타 장관,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다. 지금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유력시되고 있는 김기현 같은 사람은 뭐 튀기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뒷받침하는 뭐 행정보고관, 행보관 같은 그런 당대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막상 전장터에 나가서 선거판을 젓고 다닐 스타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원희룡 또 그 외에 또 몇 명.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림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